브리핑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이현아 기자와 함께 사건 사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오늘 이 서지현 검사에게 성추행을 하고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의 상고심이 열렸었는데요. 예. 대법원은 실형을 선고받은 안 전 검사장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서지현 검사는요, 2018년 검찰 내부망에 자신의 성폭력 피해를 폭로했던 인물입니다. 예. 이 당시 서지현 검사의 미투를 시작으로 해서 정치계, 스포츠계와 연극계 등 사회 다양한 곳에서 성폭력 피해 폭로가 있었고, 사실 온라인에서도요, 함께 하겠다는 그 해시태그 동참 운동까지 불러올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큰 변화를 불러온 사건이기 때문에 이번 상고심 판결 결과가 더 큰 주목을 받는 겁니다. 네. 1심, 2심 끝나고 상고심입니다. 네. 예. 그럼 이 상고심 재판의 쟁점은 뭐였습니까? 앞서 안 전 검사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에요. 예.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이 서지현 검사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근데 검찰은 이 서 검사를 좌천시킬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해서 부당하게 인사에 개입했다. 즉 직권남용죄 혐의를 적용을 해서 안 전 검사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번 재판에서는 서 검사에 대한 이 인사가요, 검사 인사 원칙을 위반해 권한을 남용했다고 볼 수 있나 이 부분이었습니다. 참고로 지난 2010년 서 검사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은 서 검사가 고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돼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고요. 예. 직권남용에 대한 부분만 쟁점이 됐습니다. 네. 직권남용을 통한 어떤 인사의 네. 비위라든가 아니면 강압적인 인사 조치,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군요. 그런데 앞서 재판에서는 혐의가 다 인정이 됐다고 보고 실형까지 선고가 된 건데, 그렇습니다. 그것부터 좀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1심과 2심 재판부는요, 모두 이 안 전 검사장이 성추행 사실이 확산되는 걸 막으려고 직권을 남용한 거라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요, 검찰 내부 인사 원칙에 주목을 했는데요. 통상 이 소규모 지청에서 근무한 경력 검사는 다음 인사 때 희망지를 적극 반영해주는 방법으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항소심 재판부는 서 검사처럼 지청에서 다시 지청으로 재배치하는 건 시행 이후 단 한 번도 없었다며 이런 인사 원칙에 어긋난다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태근 전 검사장이 이런 인사 원칙을 위반해서요, 권한을 남용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사실 검찰 인사라고 하는 게 지역에 가서 근무를 한다고 할 때 그 지역의 또 크기에 따라서도 뭔가 자기들 나름대로 내부에서 급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네. 작은 지청에 근무했으면 다음번에는 어디 가고 싶으냐 한번 좀 이렇게 배려를 해주는 게 그동안의 원칙이었다고 하는데 그걸 안 했다 이거군요. 네. 그러면 대법원은 또 이거하고 뭐가 달라서 판단을 달리한 겁니까? 네, 일단 이 대법원은요, 검찰 실무 인사를 총괄하던 이 안 전 국장이 서 검사를 여주지청에서 통영지청으로 발령낸 것이 인사권자의 재량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 재판부의 판단을 보면요, 인사권자는 법령의 제한을 벗어나지 않는 한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전보 인사의 내용을 결정할 필요가 있고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이전 재판부에서 문제를 삼은 검사 인사 원칙은 참고 사항일 뿐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고 말을 했는데요. 경력 검사 인사 원칙은 소규모 지청에서 근무한 경력 검사를 차기 전보 인사에서 배려한다는 내용에 불과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요, 서 검사에 대한 인사 조치는 인사권자의 그 재량 범위에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권한을 벗어나지 않고 따라서 직권남용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정입니다. 네. 또 그렇게 듣고 보니 그러니까 뭐 인사를 할 때는 사실 여러 가지 요인을 다 보고서 결정을 하는 건데 네. 그 배려하는 원칙 그걸 어겼다는 게 뭐 결정적인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뜻인 것 같기도 합니다. 서 검사 측은 당연히 뭐 여기에 또 반발하겠죠. 그렇습니다. 서 검사 측 변호사는요, 대법원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서 검사 측 변호사는요, 직권남용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면죄부를 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서 검사 본인도 그 SNS에 직권남용죄의 직권의 재량을 넓히고 남용을 매우 협소하게 판단했는데 예. 납득이 어렵다면서 끝까지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는 희망을 놓지 않겠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뭐 이렇게 되면 일단 수감 중이었습니다. 실형을 받았으니까. 네. 그러면
이 무죄 취지로 이렇게 상고심에서 결정이 나버리면 집에 가야죠. 그렇습니다. 예, 예. 안전검사장은요, 법정 구속 1년 만에 결국에 풀려났는데요. 지난해 1월 23일 구속된 지 351일 만에 대법원 직권으로 보석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안전검사장은요, 예. 선고 내용에 대해 취재진이 여러 질문을 던졌지만 아무 말 없이, 아무 답변 없이 귀가를 했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대법 선고에 대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저 그리고 혹시 이 재판 관련해서 직권남용 범위가 되게 좁다는 의미가 있는데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아무 답변이 없었고요. 예. 앞으로 안전검사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네. 서지현 검사는 역시 거기 나가서 자기의 또 설명을 하겠죠. 그렇습니다. 이현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